네, 그럼 이어서 8주차 세 번째 시간, 앞의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업 기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 기부의 표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를 우리가 요청을 하고 그 기업에 접근을 하고 그거를 성공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잠재적인 기업 기부자들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먼저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업에 기부를 요청을 해서 우리가 얻는 것, 기업이 얻는 것들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잠재적 기업 기부자들을 이제 표적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그 기부자들이 얻는 것들을 규정하면 그 대상이 되는 어떤 기업, 개인 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의 타겟이 되는 어떤 그런 기부자들을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이 조건들을 제시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접촉할 대상을 정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분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그 포괄적인 대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상으로 가는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기업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전략을 설계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기획하는 그런 단계고요. 마지막 단계는 모니터링을 하는 단계, 이런 단계로 해서 기업 기부를 표적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그런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대부분의 단계에서는 기업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만 열중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지원만 요청하려고 했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요청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첫 단계에서는 자선단체의 역할을 그 잠재적인 기부자들로부터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기획한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환기를 시키면서 이런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관심을 끌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기획을 하겠죠. 그런 기획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기부를 통해서 기업이 얻는 것, 또 조직이 얻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1단계에서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작정 지원을 요청하는 거에 열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획하려고 하는 주제가 그 기업에 굉장히 관심을 끌 수 있는지, 매력적인지, 또 그 기업이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 또 우리 단체는, 우리 기관은 이거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1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재적인 어떤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잠재적인 대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리스트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리스트업의 기준은 내부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 사실 그 접촉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리스트업은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천안에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천안에 있는 뭐 그 기업을 하겠다. 아니면 그 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얼마 이상 되는 기업을 하겠다. 대기업을 하겠다. 중견기업을 하겠다. 아니면 중소기업을 하겠다. 뭐 자영업을 하겠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겠다.
아니면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우선적인 그 기준, 또 제조업을 하겠다, 아니면 서비스업을 하겠다, 뭐 IT에 관련된 뭐 기업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직원의 규모는 우리가 뭐 100명 정도를 하겠다, 뭐 아니면은 뭐 50명 이하를 하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잠재적인 그 기부 기업, 잠재적인 기부 기업이죠. 기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리스트업을 하는데, 뭐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요소, 요인들을 찾아서 그 요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리스트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번 단계를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라고들 이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업을 잠재적 기부 대상을 찾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그 지역의 기업의 리스트들 이런 거는 뭐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그 기업의 속성을 파악한다거나 업종을 파악한다거나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분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단계는 어, 기업 기부를 성공하는, 그 기업 기부의 모금을 성공하는 그 가장 중요한 단계,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선 단체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이제 목록을 구분하는 것이고요. 또 그 초기 단계, 조사 단계에서 이제 확인된 기업 조직 모두한테 우리가 같은 어떤 유형의 같은 그 제안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2단계에서 가능성 있는 기업 기부, 잠재적인 기업 기부를 대상으로 리스트업을 하잖아요. 분류 작업을 이미 했잖아요. 분석 작업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런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3단계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런 것들의 가치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뭐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든 조직들이 기부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 아닐 거라는 것이죠. 어디는 이제 기부에 대한 욕구가 있었는데 마땅한 기부처를 못 찾은 어떤 그런 조직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조직은 기부를 할,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기부를 할 그 상황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조직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주 더 정확하게 그 조직의 속성, 기업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소외된 계층을 위한, 또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또 취약계층에 대한, 결국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그 활동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개별화하고 포지셔닝을 하고 또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3단계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거르는, 그 세분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요소를 가지고 만드는 매트릭스는 결국 포트폴리오 매트릭스하고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을 할 때도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매트릭스 기법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거나 본인이 그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취업에 대한 1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1번 뭐 집에서 가까운 거, 두 번째 뭐 그 처우, 뭐 급여, 뭐 세 번째 뭐 그
저기 남성과 여성의 뭐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준으로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매트릭스의 가로축에는 1번 집에서부터의 거리 및 시간, 뭐 2번 뭐 급여 이렇게 그 세로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로축에서 여러분들이 공략 대상으로 하는 취업 대상 조직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조직, B라는 조직, C라는 조직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각각 점수를 매기다 보면 아, 나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건 A라는 조직이지만 그래도 전체 내가 원하는 요소들을 평균적으로 보니까 B라는 조직이 나한테 더 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무엇을 선택할 때 매트릭스 기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선택을 할 때 한번 매트릭스 기법을 활용을 해서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 놓으시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좀 편리하게 자기가 많은 고민을 해서 선택하는 것보다 아주 합리적으로 한눈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친구도 마찬가지,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서도 뭐 나는 1번, 뭐 예를 들어서 이성 친구를 사귀는데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1번은 뭐 나한테 잘해주는 거, 2번은 뭐 잘생긴 거, 뭐 예쁜 거, 뭐 3번은 뭐 키가 큰 거, 뭐 4번은 몸무게,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선순위의 조건을 세로 축에 놓고 뭐 이성 친구가 ABC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내가 이성 친구로 아니면 나중에 배우자로서는 이런 그러니까 A보다는 C가 더 나한테는 적합한 어떤 이성 친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은 이제 계속 뭐 만남이나 관계를 지속하면 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사람이 아닌 이성적,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그런 선택에 있어서는 매트릭스 기법이 참 유용하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트릭스 기법을 가지고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했을 때는 잠재적인 어떤 기부 대상에 가서 우리가 더 자신 있게,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요소나 요인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표현이 된, 설명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어, 여기서는 뭐 기부 포텐셜을 주축으로 하는 사례에서 안정된 기부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다. 거기에는 재정적인 수행 능력, 우리가 이제 기부를 받아야 되니까 재정적으로 뭐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수행 능력도 봐야 되고 관리자의 태도, 그러니까 기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리자 혹은 최고 경영자, 오너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 태도가 어떤지, 또 그 조직의 기부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또 기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어떤 이런 기부를 출연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4단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한 어떤 그런 기업 기부에 대한 그런 기본 구도, 또 대상 이런 거하고 잠재적 기부자를 이제 영역을 분석을 해가지고 분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접촉할 거냐, 어떤 방법, 어떤 툴을 가지고 접촉할 거냐, 전화를 할 거냐, 만날 거냐, 아니면 뭐 레터를 보낼 거냐,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개인에서는 지금 뭐 SNS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친구다 그러면 전화를 하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개인인 경우는 더 다양한 그런 접촉 방법이 있겠지만 조직이나 기업 기부를 여러분들이 모금을 위해서 접촉을 해야 될 때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 대 기관으로 공문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제 방문 예약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더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단계에서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 우리가 했던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또 여기에서 개선점은 없는지,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각 팀에서 모금 프로젝트 기획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전 단계 혹은 개선점, 뭐 수정 이런 것들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한 거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획한 거랑 다른 어떤 현장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팀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하거나 변화를 시키는 결국에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이제 우리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지금 정해진 거를 끝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기획한 것을 현장에 가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른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는 당황하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개선할 점, 또 보완할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를 해서 바로바로 접목을 시켜보는 그런 좀 융통성 있는 탄력성 있는 그런 어떤 그 모금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기업 기부에서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업 조직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재단이라는 조직들이 있어요. 재단은 이제 법인 형태인 거죠. 근데 법인 형태 중에서 재단 법인은 돈을 가지고 어떤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재단 법인하고 사단 법인이 있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재단 법인은 돈을 근거로 그 법인을 만든 거고요. 사단법인은 사람을 근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을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할 때 뭐 몇 명, 100명 이상의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의 어떤 서명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재단법인은 얼마 이상의 기금이 있어야 된다. 기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조직의 형태 중에 이제 기업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또 재단이라는 형태도 있는데 그 재단은 기업이 만들 수도 있고 기업 안에 속하는 재단들도 있고 기업이 출연한 재단들도 있고 또 개인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재단 법인을 만든 경우들도 있죠. 기부자들은 일반적으로 기부자로 일일이 열거되고 그것은 실제로 기금 위탁 조직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 조직에 기금을 맡겼으면 뭐 그 재단이나 기부를 한 기업은 우리가 그거를 잘 활용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우리가 이제 뭐 언론 보도에서도 좀 부정 사례, 유용, 뭐 기금에 대해서 뭐 그 잘못 사용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법으로서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직과 조직 간의 어떤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신뢰를 형성하고
모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뭐 모금에 대한 다양한 어떤 설문지를 보면요. 어떤 기관에 기부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믿을 수 있는 기관이 1위예요. 그런데 그 믿을 수 있다는 게 좀 추상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믿을 수 있다는 거는 그 조직이 공개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또 뭐 그 조직이 그동안에 했었던 어떤 사업 내용들을 봤을 때 신뢰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기부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7단계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모금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첫 번째는 잠재적인 프로젝트의 감시라고 했습니다. 기금 관리 조직의 모금 활동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금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모금을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기금 관리 조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금 관리 조직의 모금 활동의 첫 번째 단계는 조직이 이익단체들과 함께 수행할 계획이 단기간인 모든 활동에 대해서 그 신중한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 같이 하고자 하는 활동이 제대로 됐는지 할만한 건지들을 짧은 시간에 그 분석을 서로 간에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기금관리 조직들은 3년 이상 진행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기업들의 그 생리에 대해서인데, 뭐 경영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많이들 알 거예요. 기업은 오늘 영업 성과가 좋다고 해서 내일도 좋고 내년에도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기업들이 지원을 하는 약속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들은 뭐 단기간에 이제 지원하는 거를 선호하기도 하고요. 또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거를 선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기업의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생리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획서나 제안서를 제출할 때, 아우, 이 사업은 한 뭐 5년, 10년을 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했을 때 기업은 전혀 관심이 없어 한다 이거죠. 그 5년이나 10년 뒤에 그 기업은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업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막 뭐 1, 2, 3위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오늘 뭐 1위가 됐다고 해서 내일도 1위다 이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그 어떤 통계에 의해서도 최근 10년 동안에 10위 안에 든 기업 중에 10년 동안 계속 들었던 기업이 2개밖에 없다 그래요. 다 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기부자들한테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보다는 단기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목표가 명확하고 효과가 명확한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효과가 증명돼야 한다고 했어요.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보고 싶어 하죠. 기업의 경영자들은 오너가 아닌 이상 본인이 바뀌어요. 뭐 1년마다 바뀔 수도 있고 2년마다 바뀔 수도 있고 3년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효과를 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다. 그 다음에 접근할 가치가 있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우리가, 제안을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1,000원이 필요한데 거기는 100원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접근할 가치가 있는지, 기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인지, 비공식적인 연계나 공식적인 연계를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사업의 성과나 그 사업의 파급성, 또 사업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접근을 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조직들은 이 네트워크 능력을 가지고 자원을 많이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능력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선순위와 기대를 매칭시키고 또 접근 전략을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죠. 접근 전략에서 네트워킹 능력은 이미 강조를 했고요. 또 그랜드 메이킹이라 그래가지고 기금하고 그러니까 개인하고 어, 기금하고의 어떤 그 자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그 앞으로 그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자원의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게 그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제안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그 조직에서 지금 1,000원을 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은 3년 동안 5,000원을 기부하는 걸 약정을 하시자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제안 방법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도 그 모금 전문가들 모금가의 어떤 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런 대화들이 이제 오고 가면 지원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원 신청서도 어, 꼼꼼하게 앞 단계에서 우리가 분석하거나 수집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작성을 하되 몇 가지 이제 팁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not reading the requirement라고 돼 있죠. 강제적인 접근 요구를 위해서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요구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하고 싶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강요가 아닌 어떤 자발적인 그런 것들을 유도하라는 것이고 또 좋은 지원서는 짧고 간결한 것이 포인트래요. 보통 이제 뭐 한 장 페이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이제 페이퍼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해서 요약하는 것. 뭐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뭐 그 책을 읽고 요약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데 활용되기 위해서 교육 그 과정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뭐 1분 스피치를 하세요 했는데 나는 5분 동안 얘기를 해야지 내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이미 기회를 잃은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주더라도 간결하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푸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지원서도 간결하고 잘 진술이 되어야 되지만 읽기가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not making the ask.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이제 그 기부자들이 가능하면은 우리가 그 다음 기회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어떤 그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런 그 ABC 같은 어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뭐 그러니까 포인트적인 그런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걸 교과서대로 A, B, C, D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그런 기회에 이제 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얘기가 잘 되고 지원 신청서를 그런 팁에 의해서 작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사후관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공 실패도 물론이지만 성과를 얼마만큼 이뤘는지 또 그 성과의 목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목표는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는 보는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업 기부를 모금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이 그 모금 캠페인 실행에 대한 팀원들 간의 내용들을 논의를 하시고 앞으로 2주 동안
그 수업이 없는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모금 캠페인 활동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주 휴강 이후에 그 줌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열심히 모금 캠페인 그 실행해 주세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